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자, 지금 온 나라는 메르스 공포 때문에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지금 국회는 국회법 개정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달 29일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시켰지만, 지금 싸움이 여당과 야당이 아니고 청와대와 여당으로 지금 번져서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론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하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몇 가지가 더 들어온 거죠. 그게 들어온 거 원인 중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을 어떻게 고칠 거냐, 시행령을 국회에서 손을 봐야 되겠다. 왜? 정부를 못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직접 손을 봐야 되겠다는 것 가지고 지금 국회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실적으로 국회법만 가지고만 괜찮은데 또 다른 것까지 포함돼서 들어오면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이럴 때는 자,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시행령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 규칙은 장관이 내는 건데, 이거를 왜 행정적인 걸 갖다가 국회에서 자꾸 손을 대느냐 해서 지금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시행령을 한다고 해서 그 손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시행령을 손을 보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과반수 이상 찬동이 돼야지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청와대에서는 말 한마디,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금 다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도 유승민 의원이 계속 궁지에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얘기는요, 그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 국회법 개정이 되면은 이거를 사사건건 시행령을 수정 요구를 가하면서 여당하고 협상하는데,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기로 해서 들어가면은 여당에서는 꼼짝없이 다른 걸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격의 빌미를 줬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모법하고 이제 그 시행령은 그 하위법인데, 그러니까 모법이 이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정부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대통령령으로 이제 시행령을 만들잖아요. 근데 모법을 현저하게 해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문제가 동의한 거로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잘 됐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든지 다 사사건건 뭐 시비 건다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가 좀 한 걸음 나가면 그건 좋아지리라고 보는 것이지, 지금 현재 수준이 그 수준이라고 했다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수준이었다. 저는 지금 이번에 국회법 개정이 된 것은 아주 다행이다. 단지 그게 이제 세월호 시행령이 즉 전 국민적으로 다 이제 반발을 하고, 이제 유가족도 반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강행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다가 이제 엉뚱하게 더 모든 시행령을 우리가 이제 국회가 손을 한번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예. 예. 당청 간에 지금 합의가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국회와 청와대와 문제가 안 돼서 지금 유승민 의원이 지금 힘들죠. 근데 이 유승민 의원의 말에 의하면 이미 이거를 이렇게 변경하는 거를
최고위원회에다가 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새벽에 통과되면서 그분들이 이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른다고 그러지만은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꼭 고쳐야 될 만한 거는 고쳐야 된다는 거를 유승민 의원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뭐 강압적으로 한 거냐 뭐 어떻게 하냐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유승민은 괜찮다, 이걸 고칠 상관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가 새벽 국회를 차수 변경해가지고 새벽 국회를 여는데, 이게 유승민 원내대표라 해서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 없잖아요. 그 전에 이미 의원총회에서 상정하고 다 보고하고 그렇죠. 다 하고 난 뒤에 청와대 얘기를 안 한 거죠. 청와대에서는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국회법 개정은 안 된다는 거를 계속 이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김무성 대표나 이런 분한테 안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게 뭐 이제 도화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에 보면 정무특보가 있습니다. 지금 정무위원 윤상현 있죠. 윤상현 씨가 있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 그렇지만은 정무특보가 전부 작업을 해서 왔다 갔다 하고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는 거지, 이걸 갖다 그냥 올리진 않는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올렸다고 지금 와서 했는데, 지금 친박이라는 분들 몇 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안 된다, 이거는 뭔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누가 봐도 국민들이 봐도 무슨 책임질 일도 아니고, 이거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무슨 공천 싸움 같고 집안 싸움 나는 것처럼 꼭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번 이 건을 보면서 이 국회법 요번에 그 개정이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듯한 그 위헌 소지는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처럼 국회 운영 과정에서 악용될 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뭐랄까 전략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말려 들어갔다. 저는 뭐 이렇게밖에 평가를 안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략적이고 무슨 뭐 전술적이고 이러니 무슨 뭐 전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왜냐면 맨 처음에 문영표 복지부 장관 사퇴를 끼워 팔기로 했어요. 이거 공무원 연금하기.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또 그 다음에 세월호법 시행령 또 들어가서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법을 들고 와서 꼭 쉽게 얘기하면 유승민 대표는 협상하러 가서 혹을 떼러 갔다가 혹 하나씩 붙여서 오는 경우가 이게 그런 거예요. 그 순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풀어갔으면 실제 뭐 문영표도 뭐 연금법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또 그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런저런 막 이렇게 막 이 양반도 지금 소위 멘붕인 것 같아요. 지금 멘붕이죠. 거기다 또 메르스까지 와, 그러니까 메르스까지. 연금법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가 시원찮게 잘 돌아가니까 이게 다른 쪽에 방역에 구멍이 나간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 이 복지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청와대나 이런 데하고 또 이제 자기 소신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 또 오다가 있어야 또 무슨 뭐 얘기가 있어야 또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지금 위헌 소지 얘기했던데, 저도 상권불 예를 들어가지고 입법은 입법이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일을 하는 거고, 또 저쪽 그 사법부는 사법대로 하는 건데, 그렇게 뭐 그런 걸로 따지면 위헌 소지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입법부가 제대로 만든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또 입법부가 가만히 놔도, 그러니까 이게 위헌의 소지도 어떻게 보면 위헌의 소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위헌의 소지도 없고 위헌이 아니고 이런 거 이게.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현 정부도 세월호법이나 이런 것들의 모법에서 옛날에 과거사진상이나 이런 데도 시행령이 완전히 다 누더기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 모법이 거의 뭐 훼손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혹이 이제 붙어온 거지. 그리고 지금 발목 잡히는 게 뭡니까? 국회 선진화법이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선진화법을 보면은 지금 현재 그걸 박근혜 대통령 그때 최고 대표위원회 있을 때 선진화법을 만드는 겁니다. 황우려 원내대표 시절에 그거 만들어진 거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누가 발목을 잡힙니까? 이게 무슨 그걸 발목을 잡는다고 그랬으면 그때 당시 만들 때 잘못 만드는 거죠.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되면 대통령이 자 여당 대표도 오고 야당 대표도 오고
거기에 원내대표도 들어와서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불러서 이런 걸 갖다가 지금 현재 정무수석이 없으니 지금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 해서 이런 것 같은 것이 지금 합의점을 찾고 두 번은 만났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질 않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만드는 거에 지금 발목 잡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회 선진화법, 말이 선진화법이지 국회 악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만들 때는 여야 없이 서로 우리가 싸우지 말고 합의해서 도출해서 어떤 법안을 처리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뒤에 와서 나 합의 못해 하면은 여당에서는 어떤 법안을 처리하려면은 뭐 하나 달래려고 뭐 하나 떡을 하나 주고 그걸 통과시켜야 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기력한 국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어렸을 때 이 사회 모든 이 국회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울 때 다수결의 원리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의견이 셋이 다 다르면은 셋이 그럼 투표를 해서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다수결 원리로 했는데 지금 다수결이라는 게 없어졌죠. 하여튼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요것 때문에 위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따져봤더니 외국 예로 보니까 미국은 거부권이 있더라고요. 또 이 의회에서 네, 거부권이 있어요. 있어요. 미국은 거부권이 있고 영국은 폐지권도 있어요. 폐지권. 독일은 추정하고 폐지하는 두 개의 권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위헌 소지로 가면 위헌 뭐 저기로 간다 하면은 위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지금 우리는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서 다수의 여당이 의석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왜냐하면 꼭 이거를 수적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다른 걸 얻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뭐 하여튼 근본적인 취지 왜 이 법이 이렇게 저 국회법을 개정했느냐. 근데 말 그대로 모법을 상당히 훼손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됐든 뭐 그래 전략적으로 뭐 전술적으로 따진다면 아주 대어를 낚은 거죠.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대어를 낚은 거죠. 이거. 저는 이제 이런 쪽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이것이 유승민 의원이 지금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지금 원활한가. 저번에 대표 처음에 첫날 대표 딱 뽑고 나서 첫 인사말이 뭐 했었냐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팔딱 뛰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지금 더 관계가 좀 뻑뻑거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 친박이 여태까지 말없이 조용하게 있고 계속 뭐라 그래 좀 소름 받았던 거를 이번 이런 기회에 유승민 의원이 그런 거 한 관계에서 뭐 치고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싸울 시기가 아니고 지금 뭐 친박이 싸울 시기도 아니고 그렇게 막 반발할 것도 없고 이게 가보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다 함께 손을 보면 또 될 일인데 너무 과민하게 지금 메르스는 펄펄 날뛰고 있고 번져나가는데 하는 것들이 너무 한심하고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죠. 정치는 지금처럼 하는 것들이 참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어느 곳에서 어떤 뭐 반대가 있든 뭐를 하든 국회 내에서 서로 의원들이 여야가 서로 합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돌출해내는 그리고 이번 것은 여야가 완벽하게 합의한 거예요 보니까 211명이 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 또 여에 있는 사람도 반대도 뭐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신 투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우리 김태흠 의원하고 박범계 의원이 그렇게 자기 소신 투표를 하고 하는 것들은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아니 거기에 이게 청와대하고 맞지 않아서 이제 문제인 것이죠 이게. 아니 그게 또 그렇지만은 자 211명이 전부 찬성표를 던져서 과반수 이상이 돼서 통과를 했는데 지금 현재 또 뭐 친박끼리 모여가지고서는 어떤 회의를 하고 나서 나오는 말은 이거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자기는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지금 와서 그거를 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또 자기는 여태까지 꿀먹은 봉우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인제서 나와서 또 이야기하는 건 또 뭐냐 이거죠. 지금 어차피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청와대에서는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 거부가 한국말로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거부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거부가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건 진짜 또 하나의 다시 들어오는 거죠. 아니 이제 제의를 요구하면은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당에서 지금 이 청와대 기류가 이런데 그때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대기가 200명이 찬성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가결이 돼도 부결이 되면은 유승민 대표는 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물론 사퇴를 해야 되고 또 다시 정치 지형이 바뀌고 만약에 제의를 해서 여야가 똘똘 뭉쳐서 이걸 다시 또 통과를 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죠. 그러면은 이 새누리당과는 절연을 하죠. 끊고서 국민과 아마 대화를 할 겁니다. 국민을 보고 지금 예를 들어 거부권을 탈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국회에서 제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국회법 개정안은 이 공개 투표예요. 공개 투표인데 그러면 공개 투표죠.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 다시 제의를 해 가지고 비공개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청와대와 아주 다 똘똘 같이 일체의 어떤 일심동체의 어떤 한 동체로 가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들 때문에 또 불안한 거예요, 사실. 아니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라고 같이 갈 일이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의원들이 지금 현재 이건 지금 청와대하고 국회하고 대립하는 것 같잖아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새누리에서 이걸 동의를 해줬는데 새누리도 청와대에 지금 소통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곱게 보지 않는 사람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청와대가 왜 저렇게 자꾸 지금 싫은 소리를 하느냐면 이중걸 원내 대표가 시행령 9가지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9가지 다 고쳐야 되겠다고 말 한마디 던진 거에 더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근데 던지지도 않고 던지겠다는 말 한마디 갖고서 지금 저렇게 발각 뒤집어진다면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하냐고. 그게 지금 오더라도 국회에서 다시 동의를 맡아야 되니까 아직 시간이 있는 거예요. 따지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청와대로 송부가 됩니다. 그러면은 15일 이내에 청와대에서는 그거를 거부를 할지 받을지 해서 15일 후에 국회로 다시 제의를 요구를 하면은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국회는 다시 이거를 의결을 할 수가 있고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뭉갤 수가 있습니다.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추진한 건데 아주 모양이,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는 이래도 그만둬야 되고 저래도 그만둬야 될 형국입니다 지금. 지금 만약에 이게 청와대에서 거부권 행사했다, 이 사안은 더 크게 번져나. 아니 이게 거부권 행사하면 이건 이제 국회하고 전면전이기 때문에 특히 새누리당은 뭐 어찌됐든 뭐 같이 가겠다라고 하고 뭐 도움을 하겠다고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회를 올스톱시킬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그게 안 되냐면은 김무성 지금 현 대표가 대권에 꿈이 있는데 새누리당을 두동강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대통령하고 관계가 지금 이제 3년 차, 아직 3년도 채 안 지났는데 2년 반 돼서 지금 여기서 관계가 안 좋다? 대권의 꿈은 멀어지는 겁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대통령을 시켜줄 수는 없지만은 되려고 하는 사람 끄잡아 내릴 수는 있는 자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줍시다, 예를 들어서 거부권하면 김무성 대표하고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회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완전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고정의 지지율 40%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탈당을 해서 새누리당 탈당해서 나가게 되면은 아마 국민들이 박수 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니 박수 치는데 국회에서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뭐 서비스법이니 뭐 경제 무슨 아니 안 하더라도 국민의 여론으로 압력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바로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런 판국에 지금 이런 꼴을 보인다? 국민이 다 바꿉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이 그 바꾼다는 게 후폭풍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국회한테 크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죠. 국회가 큰 거죠. 국회한테 크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는 예.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판치 그러면 그렇다고 이런 소통도 안 하고 지금 국회가 그렇게 지금 아니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나갈 수 있나요? 하기 전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이걸 안 하고 국회에서 밀어붙여서 오면은 물론 이제 거부권 행사가 있고 헌법 재행위 권한 소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헌재에다가 근본적인 게 문제가 시행령을 국회에서 다시 수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문제인 거야. 그리고 실제는 지금 세월호 시행령 때문에 사실은 이미 지난 시행령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세월호 시행령 때문에 문제가 이게 됐던 거잖아요. 그래요. 거기에 예. 조사 과정이 예. 공무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민간인으로 줘야 되는데 공무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반대를 하고 그 지금 시행령이 된 걸 유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 치면은 국회법을 개정을 하자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자체도 소통을 하고 1년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세월호가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도 이제 1년이 되는 건데 이제 거의 다 되는 건데 그거 자체도 지금 아무것도 된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건 또 국민하고의 어떤 큰 이 부딪히는 점이 있고 소통이 안 되는 점들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에서도 그걸 찬동하고 동의하고 대안을 줍시다. 대안을 줍시다. 자 어쨌든 간에 대안은 이제 청와대로 넘어오면은 이제 거부 의사는 했으니까 분명히 15일 이내에 어떤 의사 표명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헌재에 갈 건지 거부권을 할 건지 얘기가 이제 돌아가니까 그러기 전에 한번 청와대에서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를 다 불러서 다시 한번 합의 볼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에서도 안 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거기서 합의점을 찾는다면 이게 또 쉽게도 돌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대화가 부족해서 이 문제가 된 겁니다. 저는 지금 대안이라고 얘기하면 실질적으로는 그 박범계 의원이 얘기한 게 맞다라고 봐요. 박범계 의원 얘기 잘하대요. 박범계 의원이 얘기한 것은 국회에서 판단하지 말고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법부로 넘겨주면 지금 시행령이 잘못됐다 하면 그것이 그래? 그러면은 정부도 이 양대 그렇다면 상권 분립이 잘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법을 잘 만들어놨는데 시행령을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야 이거 시행령 잘못됐으니까 이거 좀 판단해달라 해가지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보내서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수정도 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박범계 의원이 그런 의미에서 또 기각을 했다 하고 그런 그 자기 소신 투표를 한 거이고 해서 보면 그 박범계 의원이 냈던 것들이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다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국회가 국회법으로 시행령 일부 뭐랄까 그 수정 시행령 입법 여부를 일반적으로 심사해서 수정 요구하고 정부가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수정 지시가 아닌 법률로 그 시행령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또 법원이 심사해서 그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아주 네. 박범계 우리 지역 국회의원 아주 점수 크게 땄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역시 판사 출신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예전에 그 원내대변인가 뭐 할 때 그 유병원 사건에 그냥 엉뚱한 그런 얘기를 해서 좀 점수를 깎인 적이 있었는데 아주 이번에 다 만회됐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국회법 개정안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메르스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이 그거 관심 없습니다. 일단 우리 메르스에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